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취임사를 짧게 한다고 했는데 뭐 짧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우리의 비전 발표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부총장님 표현대로 하면 아주 이상한 비전 발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랙에 뭐 사전 좀 읽어보실 수 있게 코드도 하나 올려드렸는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학부를 생각할 때, 저희 단과대학을 생각할 때, 뭐 이 장면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은 뭐 무한상상실 지금 4층에 있는 시설인데 사진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저 화면을 보시면 이건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감동이 오고 그 당시가 이제 회고가 되고 뭐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 장소에서 이제 무한상상실이 우리가 10년 전에 딱 만들었는데 그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 장소에서 기획 의도대로 뭐 초청 강연이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기획하고 애써서 만들어 주시고 사실은 10년 전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런 걸 만드는 게 학교에서 만드는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만들어냈고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던 분이 뭐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김형만 교수님께 이제 상당히 감사드리는 일이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저걸 한 번 딱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고 지금도 이어오고 계시는 거에 대한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만들었고 무한 상상실이 뭐 당시에 유행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진짜 상상을 했고 그 상상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부터는 향후 1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역시 이제 상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슬로건처럼 걸어 놓은 게 KMUCS Reimagine 2035. 그래서 향후 10년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무브먼트처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학생들도 와 있는데 우리 학생회장하고도 미리 의논을 했을 때 뭐 굉장히 좋아했고 학생의 주도로 그다음에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로 이 새로운 상상에 관련된 것은 뭐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같이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회 주도로 뭐 워크숍 행사도 할 예정이고 뭐 거의 한 학기, 두 학기에 걸쳐서 계속 진행할 내용인데 첫 번째는 10년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래서 10년 후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챗GPT가 등장한 게 굉장히 오래전 같지만 사실은 뭐 3년 정도 됐을까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후를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 했는데 10년 전과 지금 그리고 지금과 10년 후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상 속에 당신의 모습이 있는 것은 우리 소융대에서 그 10년 동안 뭐가 있었기 때문인가,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인가, 뭐 어떤 게 생겼기 때문인가, 어떤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가, 이것 또한 상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을 것을 상상하고 이제 상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상을 이어가면 우리는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KMUCS 30년이 되었는데 제 눈에는 이제 이게 하나의 가족 같은 공동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장 출마 소견서에도 표현을 했듯이 오른쪽에 있는 행정실, 교수, 학생 이게 그냥 사람이고 사람이 어우러진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동체가 살다 보면 삶의 흔적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흔적 또는 그림자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뭐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이상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어떨 때는 소용되는 혁신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혁신 자체를 그 자체를 목표로 한 적이 있나 보면 뭐 그걸 논의한 적은 있지만 그거를 목표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던 대로 하지만 고민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구성을 보면 뭐 크게 교수, 행정실, 학생, 나이대로 보면 뭐 60대에서 2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제가 이제 거의 30년이 이제 꽉 차서 은퇴를 할 것 같은데 30년 동안 만나는 학생을 누적 학생을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00명씩 새로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00명이고요. 뭐 지금은 정원이 늘어서 뭐 200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6,0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 대략 뭐 20년에서 30년을 재직한다고 했을 때 만나게 되는 학생은 거의 3,000명에서 6,000명을 오가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다 같은 사람으로 볼 때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구성원 중 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어우러져가는 사람으로 그런 관계로 인식을 하는 게 소융대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떠오르네요. 함께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과정이고요. 과정 속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가운 것입니다. 근데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유레카 교과목을 맡다 보니까 지난 학기에 좀 그 교과목에서 정리를 한 건데 학생들에게 많은 걸 시켰는데 그거는 학생들도 소융대 추상적이긴 하지만 소융대를 신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시켰고 아래쪽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교수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소중대 사업 2단계를 논의할 때 등장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이를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건데 그 성인 남자는 상징이 교수가 아니라 우리 소융대의 커리큘럼 또 비교과 활동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부터 또 생각해 뭐 교수님들의 노고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동료 학습 분위기 뭐 이런 것도 포함된 것이 저 왼쪽 사진의 성인 남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최근 뭐 이벤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첫눈 오던 날 학생의 마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처절하구나. 자기는 그냥 죽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떠올린 너무나 고마운 거는 저 작업을 뭐 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학교에 왔다고 하는데 그 작업을 추운 날 하면서 떠올린 생각이 교수님을 떠올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100%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찌 됐건 교수님을 떠올렸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 단과대학의 큰 상징이고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던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면서 그 가치 판단을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 밑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보이는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흔적이고 그림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흔적과 그림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사진을 보면 흔적을 보고 우리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하얀 눈 덮인 벌판에서 앞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기는 너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왔구나 이제 가늠을 하고 그 다음 한두 발자국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계를 떠올렸는데요. 해시계를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겨놓은 흔적,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면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그림자로 남게, 흔적으로 남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밑에 톱니바퀴를 그려놨는데 우리의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은 여러분들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진짜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역할 분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구조가 중요한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설명드린 우리 교수님들의 이제 인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1월 달에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서 지금 말씀드린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뭐 이걸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보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랙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직 결정이 되었는데, 보직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는 보직의 역할은 신뢰와 비판을 위한 진입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학협력 총괄을 우리 윤종현 교수님이 맡아주셨는데, 그동안 뭐 윤종현 교수님 항상 우리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일을 하셨고, 우리과 산학협력을 위해서 굉장한 기여를, 또 글로벌 산학협력 내지는 그 실리콘밸리하고 연결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하던 일을 경영자 마인드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총괄적으로 그 경영자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고 또 다른 걸 부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협력,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프로그램, UC 어바인에 보내는 프로그램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것도 최은미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30년이 됐는데 동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의 바로 다가오는 미래가 또 동문회입니다. 사실은 그 역할이, 그 입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문회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함께 품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총괄을 맡아주시는 거를 우리 정말 고맙게도 가장 연장자이신 최준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선을 그었는데요. 점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맡아주신 분들이 다 시니어급 교수님들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떠오른 말은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는 이제 밑에 이제 글이 있는데, 장유유서를 오해하고 있다. 장유유서가 뭐 좋은 것만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게 장유유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조직 체계에서는 이런 제대로 된 장유유서의 정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이런 구조 아니면 보직의 슬로건은 장유유서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또 있죠. 행정실, 뭐 우리 행정실 같은, 사실은 소용대에 자랑거리가 많은데 행정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정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몇십 년 전이긴 한데 행정실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선생님이 되시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죠.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학생들 있지만 학생회, 전공 동아리 등등등 3,000명, 6,000명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니어 교수님 레벨에서 맡아 주셔야 될 거는 이제 연구 키워드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협업 체계를 새로 만들기 위한 TF, 그다음에 이제 부설 연구소를 이제 독립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럼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역할은 이제 무엇을 할지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뭐 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차츰 이야기를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생각은 이거를 산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이제 총괄도 만든 이유는 이걸 모듈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다분반 교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떤 다분반 교과목은 책임 교수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책임 교수급으로 누가 활동을 해서 뭐 교과목 내용이나 평가나 이런 것 등등을 이제 협력해서 잘 하는 과목이 있는 반면 어떤 다분반 과목은 어찌하다 보니 전원 다 강사에게 배정이 될 뻔한 뭐 그런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뭐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모듈화입니다. 모듈화 되어야 그 안에서 작은 조직으로 함께 의논할 수 있고 모듈 단위로 전체 논의를 해야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규모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how라는 키워드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분담은 떠맡기는 건 아니죠. 분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느냐고 역시 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톱니바퀴를 그렸지만 사실은 거미줄 같은 얽혀 있는 네트워크가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분담은 분리가 아니고 주도의 의미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느냐는 그때그때 바뀌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 목표를 생각할 때도 뭐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걸 뒤집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싶기 위해서 이런 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지위에 올라야 되겠다,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우리의 소용대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 현실이죠. 제가 학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단과대학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아까 이상한 학장도 뭐 걸어다니는 엑셀 그러다가 나중에 단어가 틀린다 그러는데 저는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뚜렷해지는 게 어떤 숫자, 팩트 이런 거보다는 감정적인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좋다, 싫다. 그래서 저를 좀 알아야 제가 부탁하는 말이 어떤 취지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얘기했어요. 그동안 이제 그 간헐적으로 점심 식사하면서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싫어하기로 결정한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말은 싫어하고 이런 말을 품어야겠다, 이렇게 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테스형, 나우나가 부른 테스형인데 이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는 열이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세상이 왜 이래 그러는데 지는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하고 세상을 분리하고 세상 탓을 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독소 조항이 있는 노래죠. 이게 독이 퍼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데, 자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졌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테스 형이 뭔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더라고요. 그래서 왜 친한 척을 하지? 언제 봤다고? 그래서
사람이 누구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하고 친한 척하는 사람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경우가 더 많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좀 그동안 했던 말들을 되짚어 보면 시키면 뭐든지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모범이란 말을 은근히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 뭐 솔선수범 이런 말 다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어떤 희생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범적인 사람이 느끼는 공통된 그 감정은 뿌듯함입니다. 그래서 뿌듯함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따라하는 거 이런 건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욕쟁이 할머니 따라해 보세요. 다 욕하고 다니면은 그게 욕쟁이 할머니는 어떤 정감이 있고 아마 그 욕쟁이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인데 그걸 그냥 나도 욕쟁이 할머니 따라해야지 이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단 종료 이것도 뭐 필요에 의해서 그 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끝. 아니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고민 없이 그냥 끝. 일단 끝. 힘들어서 끝. 뭐 이런 걸 하면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와 전통이란 말을 저는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전통이라는 말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거는 좀 예민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전통을 혁파할 수도 있는 건데 마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 혁신이다. 그러면 전통이 기준이 돼 버리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고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하기로 한 일이 전통을 굳건하게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통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란 말은 저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대안 없는 반대는 이제 그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는 말이 신뢰, 비판 이런 말을 이제 자꾸 품게 되는데 아까 이제 유레카 프로젝트에서 그 과목에서 보여줬던 글을 여기 다시 따오면 내가 속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비판하려는 마음입니다. 뭐 같은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속한 그룹을 비판하는데 내가 그 공동체를 속한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를 향한 거다. 그러면 신뢰도 나를 향한 거고 비판도 나를 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는 대안이 있는 반대를 가진 사람은 자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요. 나비 효과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태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요 옆에 그림은 챗GPT가 그렸습니다. 제가 이제 챗GPT하고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몇 마디 나누고 야 이거를 수필로 써봐라, 글로 써봐라 했더니 글을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나비 좋다고 그랬는데 나비의 길을 걷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역시 똑같이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필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수필을 보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는데 이런 건 주체성이 부재한 복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뭐 제가 요청한 거니까 챗GPT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글을 써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령이 없더라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가 내가 하려는 일을 시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을,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한 거죠. 스스로 판단한 일을 공동체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네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자기가 다 주도한 거고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설계한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하고 갈매기를 비유를 했어요. 나비는 열심히 날개짓해서 태풍을 만드는데 도대체 갈매기는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활공해서 이제 높이 오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나비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갈매기를 등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에도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외롭게 날아가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또 하더라고요. 챗GPT가.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MZ 세대의 3요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챗GPT한테 역시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뭐 약간 감정 섞인 반항적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원래 MZ 세대의 3요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 왜요의 의미는 그걸 왜 내가 하냐 뭐 이런 뜻이 강한데 순서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이걸요, 왜요, 제가요. 근데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정규식으로 표현한 건데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걸요, 왜요를 반복하고 마지막에 제가요 하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그 챗GPT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수필을 써보게 했습니다. MZ 세대는 뭐 좀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순서를 바꾸면 이걸요, 왜요, 그리고 이걸요, 왜요, 이걸요, 왜요 반복하다가 제가요라고 하는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이거는 이제 질문의 시작이 되고 세상의 의미를 묻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질문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이런 질문을 반복하게 해서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왜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반복하는 질문 속에는 결국은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놓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삶과 이 일이 연결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요라는 것은 억울하게 이걸 떠맡았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과 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MZ 세대의 3요에서 순서를 살짝 바꾸니까 이게 철학적 탐구의 도구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시킨 거지만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글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쉘로 만들어 봤어요. 쉘로 만들어 봤는데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아래쪽에 15번 라인에 보면 while true 무한룹도입니다. 무한룹도니까 컨트롤 C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이 패턴에 맞지 않으면 점점점 답을 안 합니다. 근데 질문이 이 패턴에 맞으면 그러니까 이걸요, 왜요, 이걸요, 왜요, 이걸요, 왜요, 제가요. 이 패턴에 맞으면 제가요를 안 하면 또 점점점이에요. 그래서 패턴에 맞으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내 생각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환경 변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위에 6번 라인 보면 doing something. 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골방에 앉아서 이 생각하면 이게 시작이 안 돼요. 그런데 도중에 하던 일을 중단하면 저 doing something이 false가 되는 순간 저 빨간색 줄 9번 라인에 보면 do sleep infinity로 갑니다. 그냥
거의 식물인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융대 마음.sh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가 다 장착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잘 못 짜겠어서 챗GPT한테 물어봐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죠. 컨트롤 C 할 때까지 종료할 수 없고 도중에 doing something 그만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 톱니바퀴의 중심에 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직 교수님 얘기를 이제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보직 교수님들 일하셔야 되는데 신뢰와 비판이라고 했고요. 제가 랜덤 랑데뷰 리커전 우리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를 일로 도입을 했는데 결국엔 비판을 하는 것이 신뢰를 위한 거고 그러려면 나를 비판하는 것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그 제기 함수 호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입점이 필요하죠. 엔트리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게 보직 교수가 아닌가. 그게 보직 교수가 아니라 보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직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보직을 향해서 비판을 해야지 그 보직 교수한테 막 뭐라 그러면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직은 비판이 필요하고 보직 교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역할 얘기도 했는데 역할은 비판이 필요하고 역할 담당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면 문제를 지금 왼쪽에 보면 그림에 톱니바퀴에 소융대의 마음을 장착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지금 부담이 되는 것은 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흔적과 그림자로 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중심은 소융대 마음을 각자 장착하는 거에 있습니다. 결국엔 실행계획은 제가 그 학장 소견서를 썼을 때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가치 판단을 해가는데 이제 중요해진 거는 요 소융대 마음.sh를 장착을 하시고 가치 판단을 하시면 서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남기는 흔적과 방향은 또 남들이 볼 때에는 아주 이상한 혁신적인 그런 것들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구조적 역할 분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리가 아닌 주도. 그 다음에 스스로 찾는 마음. 그 중심에는 소융대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의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 선포라기보다는 소융대 마음 선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특성화 분야를 발굴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서 AI에서도 뭐 더 특성화해서 국민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